자, 오늘은 이제 마찬가지로 현대시를 감상을 연습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금 앞에 보이는 대로 눈길이라고 하는 고은 작가의 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시를 보면 더 좋을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읽어보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의 어떤 방향과 감상 방향과 나의 방향이 맞는가 비교해보면 좀 더 공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는요 전체가 쭉 한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부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온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걸 잘 쫓아가 보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인 건가 라고 하는 것, 시적 화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쫓아가면 좋겠죠.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 시의 제목이 되게 큰 힌트가 돼줘요. 이 시적 화자 어디 있겠나요? 눈길에 있다는 거죠. 그럼 겨울이죠? 계절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생각을 하고 보자고요. 이제 바라보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라보노라.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의 의미. 이제의 의미.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는 고등학생이야,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라는 말이,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라고 하는 말은요, 그전까지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부자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전까지 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바라보노라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혹은 안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요. 못했다와 안 했다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죠.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못했다. 뭐 능력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은요, 어떤 배경에 환경에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우린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밥을 못 먹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니면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하지만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바라보지 않았다?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나 그거 하기 싫어. 안 바라볼 거야. 안 먹을 거야. 했기 때문에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노라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걸 바라보지 못했구나. 바라보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지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것이라고 하는 것. 지난 것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이제 바라보느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눈길을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본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표현을 본다면 도치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이 아니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이제 바라보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말이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도치라고 얘기하죠. 자, 온겨울을 떠돌고 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떠돌고 와 라고 한 걸 보니까 이전까지 화자가 그렇게 지내왔다 라는 얘기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떠돌고 왔대요? 온겨울을 떠돌고 왔대요. 그러면 이 온겨울은 화자의 과거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겨울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추위, 시련, 고난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가 어려운 과거를 지내왔구나 라고 하는 걸 나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라고 하는 말과 낯선 지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결국엔 화자가 현재 와 있는 곳으로서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기라고 했겠죠. 멀리 있는 거. 아니면 안 보이는 거기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낯선 지역,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자, 이제 바라보노라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왜 낯설까요? 왜 낯설까요?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요. 첫째는 정말로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요. 왜? 앞에서 떠돌고 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떠돌고 왔다는 얘기니까 어딘가를 막 헤매다가 왔어요. 그럼 여긴 지금 처음 와본 곳. 그러면 낯선 적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왜 낯설까? 전에는 못 본,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이 말을 왜 하는지 알겠죠? 아까 봤던 이제 바라보노라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 본다면 낯설어요? 왜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왜 낯설까? 처음 왔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것. 지금까지. 그러니까 와봤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낯설어 보여요. 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읽어보죠.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전까지는 마음속에 눈이 내린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전까지는 마음속에 눈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서로 뭔가 관련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바라보노라 지금까지 못 봤던 걸 지금은 이제 보게 됐다. 낯선지요? 정말 처음 와서 낯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못 보던 거를 이제 봤으니까 낯설어질 수 있는 거죠. 눈이 내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이 북반구에 한반도에 살면서 눈 내리는 걸 처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눈이 내린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부분을 보죠.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묵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현충일이나 이럴 때 일동 묵념 이런 걸 하죠? 아니면 현충원을 가시거나 그러면 그럼 묵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예요. 묵묵히 생각에 잠김, 말없이 마음속으로 빔. 그런데 이 두 의미에서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고요함과 조용함인 거죠. 묵묵히, 조용하게, 말없이 조용하게.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가장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묵념의 가장자리요. 그러면 묵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장자리가, 이 세상이 왜 묵념의 가장자리일까? 가장자리의 의미도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자리는요. 무언가가 끝나는 부분도 가장자리예요. 아닌가요? 육지가 끝나는 부분이 육지의 가장자리예요. 맞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육지에 끝나는 부분이 결국은 바다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또 가장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시작되는 부분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거고 끝나는 부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완전 다른 거네. 시작이냐 아니면 끝이냐.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요. 이런 방법도 좀 써보세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지금 내가 있는 건 묵념의 가장자리니까 묵념이 시작되는 지점이든 끝나는 지점이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묵념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묵념의 상태인 거죠. 왜? 그게 시작되든 끝나든 지금 나는 인묵념, 묵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묵념이라고 하는 걸 아까 위에서 봤듯이요. 묵념의 의미를 보니까 고요함과 조용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시적화자는 지금 고요한 상태, 조용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얘기했던 거죠.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나온 어느 나라 아까 온 겨울을 떠돌고 와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랑 관련해서 본다면 이것도 역시나 화자의 과거죠. 그런데 이 화자의 과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껏 평화가 없었다는 뜻이죠. 지금껏 자기가 갔던 여러 과거의 행적 중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평화로서 덮이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막 돌아다니는 곳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평화로서 덮이노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적 화자가 있는 눈길에서 겨울의 이 상황에서 덮이노라 라고 얘기했던 이 평화는요.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눈이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눈과 평화를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다른 의미인 거죠.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 지금 이 구절과 앞의 구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눈길에 서 있지만 이 시적 화자의 마음 상태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왔구나. 그 전까지는 되게 떠돌고 왔고 지난 여러 나라를 거쳤고 온 겨울을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시적 화자의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구나. 그걸 눈이랑 같이 연결지어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좀 더 볼게요. 같은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인 거죠.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치된 표현이죠.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보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움직이는 건데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 눈길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눈 내리는 풍경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봤던 눈 내리는 풍경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에서 눈 내리는 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는 건 없어 보이죠. 그냥 풍경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 눈이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죠. 왜? 눈이 계속 쌓여가니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화자가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화자가 있는 건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내리는 눈이라고 그 사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시에서 얘기하는 눈은 사실은 평화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와서 그 평화 속에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라고 얘기했는데 대지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기억나나요? 이게 뭘 얘기했냐면 현재는 고요하고 조용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귀 기울여 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들려요? 듣는 게 아니라요. 들려요. 그러면 조용함인 거죠, 사실은. 묵념의 가장자리라고 했으니까 조용한 상태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한다면 내 귀에 들리는 건 조용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무입니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의 고백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소리로서 고백이 아니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지가요, 땅이요, 내가 지금 어떤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조용한 상태를 대지의 고백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요 대지의 고백을 나는 듣지 못했어요. 이제 처음 듣는 거죠.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자가 처음으로 지금 대지의 고백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볼 구절이요. 여기 있는 낯선 지역. 기억나시나요?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자, 지금 화자는요. 이전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화자는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속의 내적인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살짝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는 안에서는 하고 따로 떼어서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는 눈길이라고 얘기했고 안에서는 어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간다고 뭐 A라는 모습을 갖게 되고 안으로 간다고 B라고 하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되나요? 사실 나의 마음은 하나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인데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고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그냥 밖에서는 이렇고 안에서는 이렇고 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의미로 본다면 눈길, 눈, 평화,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눈이 평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로 바꿔놓고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마음 밖과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 시에서 얘기하는 어둠이 평화라는 얘기인 거죠.
이 시에서 얘기하는 어둠은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가요, 일반적인 어둠의 개념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둠의 개념은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서는요, 어둠이라고 하는 걸 평화라고 하는 말과 등치시켜 놨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과 등치시켜 놨어요.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나의 마음은 평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야 이 시에 얘기하는 맥락이 맞는 거죠. 이 시에서 만약에 어둠이라고 하는 걸 안 좋은 거라고 본다면요,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라고 얘기해서 눈, 평화 같이 연결지어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어둠 해갖고 내 마음에 어둠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뭔가 어둠 안 좋은 건데 왜 갑자기 딴 얘기로 가지? 이상한 얘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시적인 일관성이 떨어져요. 시의 내용에서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시도 글이에요, 여러분. 시도 글이니까 어디까지나 뭐가 맞아야 되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시를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구절들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해왔던 맥락이 뭔가. 물론 이게 반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의 내용도 봐야 되는 거죠. 뒤의 내용 보자고요. 겨울에 누리를 떠돌다가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구절도 한번 보죠. 온겨울에 누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누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순우리말 표현입니다. 그런데 온겨울에 누리를 떠돌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화자가 떠돌았던 과거의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온겨울에 누리라고 했습니다. 온겨울, 겨울, 아까 얘기했던 겨울의 일반적인 상징적 의미, 겨울처럼 추운 현실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정막이라고 하는 말은 고요하고 쓸쓸함 혹은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시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시적인 일관성이요, 시에 보이는 내적인 일관성을 생각을 한다면 위대한 정막이라고 했을 때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인가요? 아닌 거죠. 고요하고 쓸쓸함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고요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쌓이는 눈더미 앞에 쌓여가요, 눈이.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평화로서 지금 덮이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쌓여가는데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어둠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결국에 평화랑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은 평화를 담고 있는 의미. 그래서 나의 마음은 평화롭구나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시적인 일관성이 더 맞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지금 시의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눈길에 관련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씩 따져보죠. 1번 가면 봅니다. 1번, 어둠은 시상이 집약된 핵심어이자 상징적 시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어둠은 어떤 의미였죠? 어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 마음이 안에서는 어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눈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내 마음은 안과 밖에서 다를 게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눈길이나 어둠이나 같은 게 될 거고요. 이 시에서 써있던 눈의 의미는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눈은 결국에 평화였죠. 그러니까 이 어둠도 결국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시상이 집약되어 있는, 쭉 모아져 있는, 시에서의 생각들이 모아져 있는 핵심어이자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왜? 시적 화자의 지금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 2번 가봅니다. 노라, 뭐뭐 하노라 있었어요. 바라보노라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엄숙한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숙한 어조, 엄숙하다, 가볍진 않은 거죠. 뭔가 묵직한 겁니다. 왜? 약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겠지만 성경책에 나올 법한 그런 말인 거죠. 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뭐 하노라 이런 식의 얘기니까 신께서 말하는, 신이 말하는, 혹은 뭐 신과 같은 존재들, 아니면 되게 위험 있는 존재들이 말하는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뭐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요. 야, 그러니까 요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3번 가봅니다. 눈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회상과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회상과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눈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떠돌고 왔다, 아니면 내가 거쳐온 여러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 정도는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아닌 거죠.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3번 이상하네요. 4번과 5번 확인하죠. 4번 가봅니다. 떠돌고의 반복으로 화자의 지난날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내 해왔던 거죠. 떠돌고 왔다, 떠돌고 왔는데 뭘 떠돌고 왔다? 온겨울을 떠돌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징의 의미를 본다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5번 가봅니다. 명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위기를 통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명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자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니까 바라본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바라봐봤다. 그랬더니 지금 들리지도 않는 그 대지의 고백이 들리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히 뭔가 생각하는 얘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이란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 기억하시나요? 이제 바라보노라. 이제는 지금과는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 얘기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보기는 시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의 구절 중에서 아래에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얘기하는, 보기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뭔가 좀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널리 쓰이며 특히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 표현 방식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과학 상식이나 통념 혹은 논리에 어긋난 진술이지만 뭔지 대충 보일 것 같은데요. 곰곰이 그 뜻을 헤아려 보면 그 속에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어긋났다, 논리에 어긋났다, 통념에 어긋났다, 일반적인 거와 맞진 않다, 뭔가 모순이 있다 하지만 그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역설적 표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말하자면 밋밋한 진술로서는 제대로 의도의 강렬함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 이것을 사용하여 한층 더 강조된 상태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역설적,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1번 이제 바라보느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이거는 도치의 표현이었죠. 앞뒤가 바뀌어있는 거요. 지금 뭐 크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라고 했습니다. 뭐 묵념의 가장자리에서 의미를 파악했지만요. 요건 결국엔 이건 거죠. A는 B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표현 방식의 의미를 찾는다면 은유의 표현 방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덮이는 건 여기 이 상황에서 눈길이니까 눈이 덮여야 되는데 눈이 결국엔 설레이는 평화로서 라고 했으니까 눈에게 설레이는 평화라고 하는 자격을 준 거죠.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바라보느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뭔가 도치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다가도요. 뒤에 있는 문제와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얘기를 자세히 안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요.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룩하고 있는 거죠. 자, 바라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본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단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시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눈이 내릴 때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뭔가 멈춰있는 장면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에 내리는 게 뭐 한방눈으로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눈이 조금씩 내린다? 한방눈 내릴 때도 그래요. 멀리서 그걸 장면을 본다면 눈이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 장면이 보일 거고요. 멈춰있는 장면이 보일 거고요. 근데 그 안에 눈이 내리고 있는 그 장면들 이해 갔나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역설적 표현과 그나마 좀 가까워요.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역설적 표현에 가까운 걸 찾는다. 이 5개 가운데 찾는다 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녀석은 그래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짚고서 가니까 볼게요. 온 겨울을 떠돌고 와를 고려할 때 화자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었나 봐. 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라는 표현은 화자가 지금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었나요? 묵념의 가장자리가? 이 묵념이라고 하는 게 묵념이니까 뭔가를 애도하는 거니까 내가 지난 삶에 이걸까요? 이거였던가요? 이 시에서 얘기하는 묵념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로 통하던가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시의 앞뒤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시에서 얘기하는 묵념이 반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그것들이 다 맞았을까요?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일단 얘가 좀 의심이 가요. 2번이. 3번 확인해보죠. 화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를 설레이는 평화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앞과 뒤, 아니 그 전과 후가 달라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바라보노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이제 보게 됐다. 나는 변화가 생겼다. 라는 얘기니까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돼요. 4번. 화자는 귀 기울여 대지의 고백을 들음으로써 세상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예, 4번은 맞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5번 가보죠. 깨달음을 통해 뭐뭐더군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 지금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된 상황을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군.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틀린 녀석으로 보이는 녀석은 얘가 되는 거죠. 왜? 이 시의 태도는 반성의 태도는 아니었죠. 지금 처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게 된 평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는 시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대시를 한번 읽어가는 연습과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